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큰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표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한쪽으로 쏠려서 확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웠죠. 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대비는 8.7%, 거의 예상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예상대로 나온 거죠. 근데 근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식품물 뺀 어떤 근원 같은 경우는 7.3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어제 나왔던 재료보다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지표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잡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이 그렇다고 이제 플러스 내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물가 지표를 그나마 조금 눌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제유가인데, 유가, 휘발유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 좀 위안을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가지고 있는 어떤 원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유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 유가를 잡고 있는 건데 휘발유 가격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월에 비축유 방출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까지 다른 지표가 꺾이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서 이러다가 10월에 만약에 유가까지 돌아서 버리면, 유가가 돌아선다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빠지고 나서 자신감 있게 확 올려서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좀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되게 특이하게 움직였잖아요. 장중에 거의 1,400원 터치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일본의 무역 수지가 대규모 적자 났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고 그걸 또 수입하느라고 달러를 많이 써가지고 대규모 적자가 났다더라, 이런 소식에 이제 엔화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아마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뚝 떨어졌었는데 그 뒤로도 어쨌든 다시 또 꾸역꾸역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환율을 이번 주에 어쩌면 1,400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1,400원이 피크가 될 거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진짜 1,450원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어쩌면 고점이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매도를 좀 멈추게 되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몰라 그러면 또 패닉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매수를 못 하게 되고 좀 물량을 좀 내놓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방향을 잡기는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코스피 오늘 1분 차트거든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11시 이후에 보면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이게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이거 보면 소형업종 지수는 1시 반에 저점을 치고,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1시 반에 저점을 치고 나서는 그런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 업종 지수별로 봐도 대형 업종 지수만 마이너스고 중형주 소형 업종 지수는 플러스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제 위클리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 부분도 오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아마 부분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수가 좀 바닥에 붙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죠.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고, 이제 종목을 보면, 근데 사실 2,2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기 조합을 2,0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빼고 나면 200억 판 거니까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SK하이닉스는 꾸역꾸역 계속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매수하던 종목군들 2차전지, 자동차, SDI, 현대차, 기아 이런 것도 일관되게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돌아선다라고 봐야 될 때는 매수하던 2차 전지와 자동차까지 던져버리면서 매도 규모가 커지면 이제 다 포기하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도는 하고는 있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도 약간 좀 위안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오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 그러니까 JYP, YG 엔터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이게 종목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2차 전지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 엔캠, 동아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역시 또 이제 종목 내에서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각국에서 환율 잡겠다고 막 난리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이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유럽이 이렇게 금리 올리고 싶겠어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거의 장담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환율 잡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잡힐 거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10을 못 넘기고 그 아래에서 머물게 된다면 이제 달러 강세가 주춤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환시장이 여기서 진정되지 않으면 이제 투자들이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야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지표가 오늘 내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게 과연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거냐 나쁘게 나오는 게 좋은 거냐, 오늘 미증시 반응을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지표,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걸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반등 자체가. 경기가 나쁘다는데 그거 가지고 호재가 된다? 그거는 오래가는 반등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더 갈 수 있느냐? 짧은 반등이야. 이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서 지표에 대한 반응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종목들까지 돌아서 버리면 이제 순매도가 또 다시 잡혔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최악은 사던 것까지, 그러니까 2차전지 자동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사던 건데 이것까지 돌아서면 시장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거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2차전지 일부 화장품,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 내용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이상하거나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표가 제가 이게 오늘 나올 지표를 전부 다 올린 것도 아니고 좀 3분의 2만 잘라서 움직인 건데, 자른 건데, 오늘 뭐 수출, 물가지수, 뭐 실업수당은 매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오죠. 여기에 소매 판매 나오죠. 내일은 또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지표 나올 때 뭐에 대해서 좋은 쪽 나쁜 쪽 어느 쪽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지 요거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아쉬웠던 게, 제가 3일 연속에서 8월 중순 이후에 양봉이 나온 적이 없다. 양봉 2개 나오면 그 다음에 밀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역시 내심 양봉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음봉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스피, 그렇지만 또 잘 보면 최근에 61선 밑으로 내려가면 자꾸 시도를 좀 계속 꾸역꾸역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61선 위로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계속 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조금 버릇된다고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 달러 차트에서의 월봉. 오늘 다시 월봉상 120월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20월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 자리가 원래는 이제 매수의 기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깨고 한두 달, 다음 달까지 이 상태가 되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즈음에서 이제 1, 2주 안에 이 위로 넉넉하게 올려 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아니면 환율이 확 빠져주던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내용들, 텍스트 이런 거는 제가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